네, 알파고의 불교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네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범국가적인 대응으로 선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과학기술 분야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진 교육사다리 보관하시겠어요? 글로벌로 저희가 성공한 사례들 모든 학생들의 국토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투자 효율화, 그리고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 안녕하십니까. YTN 사이언스 특별대담 3당 비례대표 1번 대한민국 과학을 말하다 진행을 맡은 한종호입니다. 우리 온 국민의 큰 기대와 관심 속에 오는 5월 30일 제20대 국회가 드디어 출범합니다. 지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많은 아쉬움을 주었기에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3당 비례대표 1번으로 주목받고 계시는 이 세 분의 당선인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세 분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으시죠. 모두 여성이시면서 이 과학기술 분야 출신이란 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 중요성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세 분의 당선인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석수를 기준으로 제 옆에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 새누리당의 송희경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 신용현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렇게 국회에 입성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호칭을 의원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박경미 당선인부터 의원님부터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학의 수학교육과 교수로 올해 재직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수학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했습니다. 저 자체가 고등학교 수학 교사를 하기도 했고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 전반에 관한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또 이제 국가가 제정하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계속 참여하면서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도 집필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수학 대중화에 관심이 많아서 수학 교양서를 출간하고 또 사실 이 YTN 사이언스에서는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이라는 그런 코너를 진행하면서 또 이 채널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뭐 수학계에서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사실 스타시잖아요. 예. 우리 송 의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29년 동안 그 IT 기업에서 IT 사업도 하고 IT 전문인으로 지내왔습니다. 비례대표 그 후보자 발표가 있기 바로 전까지도 출장도 다녀오고 또 고객들을 모시고 사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IT 전반적으로 많은 경험을 좀 쌓았습니다. 또 언론에서 이제 많이들 워킹맘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여성 직장인들이 다 워킹맘이죠. 그래서 저는 또 그 4대가 함께 사는 시댁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육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염려하지 않고 물론 이제 굉장히 고되었었지만 그런 그 생활을 했고 저는 이제 그 박사나 교수로 있다가 온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제 전문 기술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석사를 이제 컴퓨터공학 이후에 석사를 2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 국가에 부르신 소명이 국가 전반적으로 IT 기반으로 산업을 좀 재편하고 육성하는 데에 저희 경험과 전문성을 좀
기여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제 소명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ICT계에 내노라는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 또 거기에 거는 또 우리 국민들의 기대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용현 의원님 소개해 예. 주시죠. 예, 저는 1984년에 정부 예.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입소해서 그러셨죠. 비례대표 되기 직전에는 이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으로 32년 동안 연구소에서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학기술계 연구 현장을 좀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같은 정부 활동도 해서 아마 이제 정책적인 측면도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례대표로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계 비례대표로서 예, 열심히 일하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과학기술계 좀 위기라고 하지만 이렇게 각 당 비례대표 1번에 과학기술계 예. 출신을 배치한 것 보면 우리 과학 입국에 대한 의지가 각 당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좋거든요. 예. 그런 생각들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그래도 과학기술인을 좀 이전 국회에 비해서는 좀 우대했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정량적인 그런 기준에서 보면 국회의원 중에서 과학기술인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정치권의 홀대도 있기는 하겠지만 과학기술인들 자체가 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저항감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과학기술인은 뭐 실험실에서 연구 순수하게 네. 하는 것이 정도이다. 뭐 이런 좀 관념도 통념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국가가 어떤 과학기술 분야에 또 투자를 해야 될지 또 R&D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이거는 정말 과학기술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진출이 확대되어야 하겠죠. 네. 송현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박사나 교수님의 그 신분이 아니고 그 정말 민생 경제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지금 전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 그다음에 일자리가 모자라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청년의 그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것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제가 비례 1번인데 저는 현장에서 과연 기업들이 어떻게 일자리 장출을 해야 되며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뭐 부흥시켜야 하는지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 있었던 감각이 좀 더 필요하다. 특히 과학과 공학은 상당히 조금 다른 분야인데 저는 컴퓨터 공학을 했었고 네. 또 소프트웨어나 IT를 했고 지금 모든 산업이 IT가 다 기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입장에서 과학기술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IT 기술들이 어떻게 융합적으로 산업과 해서 합해져서 이렇게 산업 부흥이나 사업 재편이 다시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더 많은 포커스를 했다는 게 새누리당의 좀 특징이 아닌가 생각하고 거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기술은 이제 지금은 어떤 일정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전문 분야라기보다는 우리 생활 속의 일부가 되어 있고요. 또 과학기술 발전이 이제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을 모르고는 뭐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데 과학기술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비례대표 1번, 2번을 사실 과학기술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당선 안정권이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은 5번 아니면 6번이다라고 그랬었죠. 얘기했을 때 예. 1번, 2번 배치한 거는 이제 굉장한 투자라고 파격이라고 할 수도 파격적인 있겠네요. 예,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그야말로 과학 입국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국민의당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에 제가 딱 느낀 게 우리가 이 과학기술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발전하려면은 산학연 이 협동이 중요하다고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 송 의원님은 이제 산업 현장에 계셨고 우리 박 의원님은 학교에 계셨고
연구소에 전혀 계셨기 있고, 때문에 이게 예. 드림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 생각이 예,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끼리도 교육을 했고 저는 그러네요. 연구를 했고 여기는 개발을 했고 그래서 아주 포트폴리오가 상당해서 잘 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뭐 교육 전문가신데 우리 과학기술 인재 양성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그 입시 경쟁에 매몰되면서 뭐 수학과 과학 공부 같은 것이 정형화된 문제 풀이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어떤 그 소모적인 경쟁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상황을 모델링을 해서 수학이나 과학 문제로 바꾸고 거기서 해를 구하고 또 실생의 상황으로 돌려서 해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수학과학 교육에서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또 그것에 맞추어서 평가도 바뀌어야 하겠죠. 현재와 같은 지필 중심의 평가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도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 의원님은 ICT 전문가로서 이 규제 개혁, 혁파, 제도 개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기업 아주 신속히 해결돼야 될 부분이 새로운 발전법이라든가 지능법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규제 개선이 가장 필요합니다. 저희가 IoT나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요즘들 많이 말씀들 예. 하시는데 거기가 선순환이 되려면 그 각각 안에 들어가 있는 규제들을 서로 걷어내서 기업들이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산업의 재편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유능한 직종 또 하고 싶은 직종 1위에 올라 있고요. 또 임금 격차도 저희랑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해야 할 문제는 IT 비즈니스를 위한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규제 개선, 그다음에 범부처 간의 컨트롤 타워 마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에 대한 범부처 간의 정책 이런 것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 의원님은 연구원들의 고충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이 연구원들이 사실은 연구에 몰입하고 싶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연구비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뭐 그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쓸데없는 그 간섭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연구 관리 자체가 연구를 잘해서 성과를 잘 내기 위한 연구 관리가 아니고 네. 이제 감사의 지적을 받지 않을 그럴 연구 관리, 그다음에 이제 제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단시간이죠. 단시간 안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관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 컨트롤 타워 부재가 나올 때마다 그 과학기술 ICT 부총리 체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세 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떻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부터 말씀.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한 세 번째 저희가 이렇게 그러세요. 자담 형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두 번 만날 동안 저희들이 초당적인 합의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ICT가 전 산업의 융합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그 ICT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총리급으로 좀 해야 된다. 이유는 산업이나 국방이나 농업이나 어느 한 분야도 ICT가 필요 없는 분야는 지금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좀 총망라하고 범부처 간의 중복적인 투자, 나라 살림을 걱정한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합의한 입장에서 ICT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부총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예. 얘기들을 저희 셋이 같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 3당의 비례대표 1번께서 합의하시면은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징후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신 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도 지금 송 의원님 말씀처럼 네. 그 과학기술 ICT가 네. 뭐 지금은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고 국정 전반에 걸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부처 통폐합이 되면서 그 현안이 있는 부처의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기보다는 과학기술 쪽은 굉장히 그 정부 조직이 쪼그라들었다. 그다음에 이렇게 현안에 밀리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못 받는 부분이 되었다는 그런 그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살림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미래를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면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도 공감하신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과학기술이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였다가 이번에는 이제 또 정보통신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독립부처가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ICT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지금 이제 최고의 의결 기구이고 또 과학기술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인데 사실 두 개 분야가 다른 만큼 병존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은 그걸 메타적으로 좀 컨트롤하는 그런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렇게 국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세 분이 화합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좀 소통과 화합을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번엔 좀 특별하게 의원님끼리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박 의원님부터 한번 진행하시죠. 네, 저는 국민의당 그 총선 공약을 보니까는 국가 R&D 투자 조정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떤 방향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는 사실은 각 부처에서 나온 거를 마이너 튜닝하는 거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각 부처의 계획을 그냥 모자이크 해놓은 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중복이 되고 어떤 거는 정말로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챙겨주는 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학기술 쪽에 효율적인 투자를 하려면 그리고 장기적인 그림을 좀 그려서 누가 그 미국 같으면 OSTP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전략을 짜서 그거대로 투자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신 의원님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저는 이제 송 의원님한테 궁금한 게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제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장에 다녀보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력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또 근무 환경도 굉장히 열악해서 별로 가기를 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그쪽에 해답을 갖고 있지 않으실까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수치를 좀 조사해 온 게 있는데요. 그 2015년도에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약 1,300조 가량 됩니다. 근데 그 시장의 규모는 저희 반도체 시장의 3.7배, 그다음에 휴대폰 시장의 4.8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전 시장을 삼키고 있고 하드웨어를 삼키고 있다. 근데 그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처우는 너무 열악합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뭐 이렇게 일하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이 없는 내가 이렇게 해서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 미국의 연봉 평균 연봉 대비 저희가 2.5배나 낮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유망 직종 1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 젊은 인력들이 내 일자리를 찾고 또 뭐 이런 그 내 앞으로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너무 깊이 집중하다 보니까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힘들다. 힘들죠. 그래서 처우개선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에 대한 그 제대로 된 대가 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한 유일하게 굉장히 좋은 안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편입 정책이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의무교육에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개선, 그다음에 기업을 이끌고 가시는 분들, 공무원들까지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된다면 이런 처우 개선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야당 신 의원님이 또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이미 대책과 이런 노력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서로 또 손잡고 하시면 그것도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우리 송 의원님도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의원님께 굉장히 재미있는 그 정책이 있었어요. 그 ICT 뮤지엄하고 라이브러리를 합해놓은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ICT 뮤지엄이라고 하는데 그 건립 공약이 국민들에게 참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하신 ICT 뮤지엄은 이제 뮤지엄, 박물관과 라이브러리, 도서관을 결합시킨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ICT의 역사가 사실 우리 길게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19세기 말 우정청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130년에 걸친 정보통신의 역사도 이제 쭉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과학도 왜 체험 같은 거, 실험 이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어떤 실감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그다음에 IC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도 집대성을 해서 학생들이 거기 와서 정보통신의 역사도 경험을 하고 또 그런 실감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이고요. 그와 비슷한 게 그 조선대학교에 정보통신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총선 공약화를 했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세 분을 어렵게 저희 스튜디오에 모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민들께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VCR을 보시면서 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자들이 좀 뭐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여성들을 좀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좀 달랐잖아요. 좀 차별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차별 없이 이제 여자도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이제 좀 책임감 있고 다 같은 똑같은 이제 사람이니까 차별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공계열 출신 분들이시니까 이쪽 분야로 뭐 획기적인 새로운 의견을 내놓으실 수 있으니까 좀 주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가장 어려운, 진짜 돈 없어서 더 발전을 해서 애들이 과학적으로 개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아이들이 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런 아이들이 크게 진짜 세계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이런 공약들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아니면 좀 저소득층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 좀 약간 좀 힘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들인 만큼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진학한다거나 그런 걸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니까 그게 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게 아쉬웠거든요. 예. 우리나라만큼 사실 이렇게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정책과 또 이렇게 행정부서까지 만들어진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을 정도로 유례가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반대쪽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무마하면서 여성과 남성 또 양쪽의 인권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인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특목고에 재학 중인데 그런 예를 들면 영어 절대평가제라든지 직접적으로 저희가 겪어야 될 일을 너무 위에서만 하고 정치가 바뀔 때마다 정치인들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제도도 바뀌고 입시 제도도 바뀌는 게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준비하기도 힘들고 좀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비례대표 1번 분들이 다 여성 과학자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본인의 사명들을 잘 헤아리고 계신지 참 궁금해요. 그 본인들의 그 또 사명을 정치에서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그게 사실 좀 의문입니다. 네, 하여간 그 비례대표 1번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 이 기초과학 활성화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좀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시니까 대체로 좀 쓴소리들도 많으시고 하실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들으신 것 중에서 대답하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으신지? 제가 아까 여성 역차별, 그러니까 여성 지원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은 통계상으로 보면 역차별은 아닙니다. 역차별은 아닌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나 이공계 여성 인력들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여성을 위한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아젠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공계 여성 인력들 경제 활동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정부가 이제 그런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본인의 누이 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와이프라든지 네. 같이 일하는 그거를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도 같이 일하다 보면 남성이 많다 보니까 여성하고 같이 일하면 뭔가 이제 좀 불편할 것 같다. 막연한 그런 그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던데 실질적으로 여성이 어느 비율 이상만 되면 그런 거가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런 어색함도 이제 없어지고 역차별 얘기도 아마 곧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입시제도 자꾸 바뀌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어요. 저는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아무래도 교육과 관련된 것이 가장 뼈 아프게 다가왔었는데요. 사실 모든 제도가 완벽하지 않듯이 교육제도는 특히 항상 그 어떤 유의건 그 부작용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작용을 갖고 있는 제도라도 조금 그 지속성을 갖고 있다 보면 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정작용이 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긴 흐름으로 끌고 가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 정권 바뀌면 교육과정 바뀌고 입시제도 바뀌고 그래서 다들 너무나 큰 피로감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어떤 독립기구로 설치를 해서 어떤 초정권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영속성을 갖고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인데요. 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우리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상생과 협력하는 국회가 되자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당에는 참 이런 것들이 참 부럽다. 근데 요거는 좀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또 질문하는 순서를 마련했거든요. 어느 분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면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국민의당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인프라라고 할까요? 뭐 조직, 자금, 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서 이게 잘 셋업이 돼 있는 두 당에 약간 부러웠던 게 있었고요. 이 단점이라고 이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각 당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유세를 다녀보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뭐 세비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제발 이제 싸움질 좀 그만하고 일 좀 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우리 세 당 모두가 다 고쳐가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이제 일당이 되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부럽습니다. 일당이 되셨고 또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선전을 하셔가지고 정말 3당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싸움 좀 그만하고 합치가 무엇인지 또 당리당략을 떠나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일자리인데 이런 민생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초당적으로 합의를 할 것인가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것도 부러웠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합치하는 그런 뭐 중요한 역사적인 3당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수홍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국회에는 연구 단체가 있거든요. 정말 공부하고 같이 논의하는. 근데 저희 3명이 이제 같이 대표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어떤 과학기술계, 교육계, 그 산업계의 그런 그 포럼을 저희가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국회의 모습을 얼마 만에 보는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초심 잃지 마시고 이 세 분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자꾸 만나셔서 그 같이 이렇게 정책도 또 토론하시고 대안도 서로 제시하시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리 위원님은 기초학력 책임보장법 관심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기초학력 책임보장법 말 그대로 국가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낙오자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정말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해서 어떤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 그거는 어떤 학생의 어떤 행복권, 학습권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 전체로 볼 때에도 정말 그 어떤 경제 성장의 의미까지 가질 수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과학과 수학 성적이 OECD 평균만큼 올라가면
GDP 대비 1.7% 상승 효과가 있다.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적 자원 하나하나의 그 수준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어떤 교육적인 그런 논의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더 넓혀서 어떤 그 법은 경제 법안이나 민생 법안도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 의원님은 워킹맘 네.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새누리당 공약 중에 마더센터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시죠. 아까 그 시민들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네. 대부분의 의견이 일자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 경단녀. 네, 예. 경단녀라고 하고요. 그다음 청년 일자리도 여성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마더센터는 밸런서가 이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는 우리가 나라가 키우겠다라고 하고 나서 지금은 1.9가 됐고요. 저는 1.2, 1.3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이것은 결국은 경제 생산 인구를 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가 육아를 책임져 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은 마더센터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견단녀들에게 아이를 잠시라도 봐줄 수 있는 또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산모들을 위해서 육아와 보육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풀뿌리가 되어서 정말로 좋은 여성 인력들 또 여초사회가 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 좋은 여성 인재들이 산업으로 또 국가의 일을 위해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이 마더센터입니다. 이것은 네. 독일에서도 시작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결국 이제 애들이 그 안전하고 편하게 있어야 맞습니다. 엄마가 일할 때도 힘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을 안 하겠죠. 네. 예. 우리 국민의당은 계속 이 캐스팅 보트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데 이 벤처 활성화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철수 대표도 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한국형 노키아 지원 정책이 어떤 내용이죠? 한국형 노키아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혹시 회사가 없어지거나 예. 뭐 합병이 되거나 하더라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우수한 기술이나 네, 그 네. 우수한 인력들을 이제 보호하자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관리기관을 만들어서 합병이 되거나 했을 때 그 지금은 현재로는 그 기술이 없어지거나 인력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관리해주는 그 부서를 만들고 또 원하면 그 사람들끼리 분사를 해서 작은 그 중소기업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노키아가 넘어갔을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지만 그 노키아에 있었던 그 우수 인력들과 기술을 가지고 많은 창업이 일어난 그런 네. 사례를 참조해서 저희가 공약으로 걸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안철수 대표가 이제 벤처를 해보셨던 분이기 네. 때문에 벤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벤처 창업이 선순환이 일어나려면 과학기술력 더하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고 그 기술이 이제 다른 산업 기술 경쟁력을 높여주고 그 높아진 기술 경쟁력 가지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 돈 번 거 가지고 재투자가 일어나고 이런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그 지원 정책들을 저희가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엔젤 그 투자를 쉽게 한다든지 정당한 M&A를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혹시나 그 벤처를 해서 실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연대 보증 의무를 면제해 준다든지 하는 거로 해서 그 지원하는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에 제 국민의당이 지금 벌써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 그야말로 그 우리 전 국민 깜짝 놀라게 했던 알파고 쇼크 이 대목에서 또 우리 과학기술계 출신들이니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논란의 여지도 있었어요. 이 구글의 글로벌 홍보 전략에 우리가 이용당한 게 아니냐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미래 먹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AI,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는 확실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 의원님 ICT 전문가로서 어떻습니까? 네. 아까 우리 산학연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관자가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또 그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공지능은 저희가 뭐 몇 달 내에 생겼던 문제가 아닌 건 전 국민이 알고 계시다시피 한 5년, 10년 전부터도 15년 전부터도 저희가 과학기술연구소에서 여러 군데서 그걸 해왔는데 문제는 R&D만 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R&D에서 CMP, 이걸 상용화하는 커머셜라이제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봐야 됩니다. 프로핏. 그래서 CMP까지 가도록 관이 정책을 이끌고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육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많은 좋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알파고도 딥마인드라는 벤처 그렇죠. 기술을 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구글이라는 브랜드 밸류 때문에 경제 가치가 더 많아진 것처럼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고 지금 새누리당은 2007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17년도에 매몰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일몰을 한시적인 것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또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까지 주도해서 이 인공지능이나 알파고처럼 스타트업들이 많은 좋은 스마트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제2의 알파고가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더 나은 로봇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그 정책이 좀 더 정권과 정권 사이를 이어가면서 계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뭔가 특별한 보완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 전문가 입장에서는 알파고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알파고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이 어때야 될까 네, 그걸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알파고가 이렇게 수를 정할 때 그 동원하는 알고리즘이 그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고 하는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거기 이제 그 기반에 이제 예. 수학적 원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 수학 교육은 좀 더 충실해져야 될 것이고요. 사실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강조되는 핵심 역량이 CT라고 하는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뭐 수학을 통해서든 아니면 정보 교과를 통해서든 좀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 상황을 분해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패턴을 찾고 또 일반화하는 그런 사고 경험들인데요. 그것을 좀 여러 교과에 녹여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렵게 이 세 분 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준비한 질문이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해진 방송 시간이 있어서 끝으로 한 말씀씩 각오와 포구 말씀해 주시죠. 우리 송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저희 비례대표 각 당의 비례대표 1번을 이렇게 자담회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나라가 전후 60년이 좀 지난 나라인데 저희가 먹고 살 길은 다 이제 해결이 돼서 그렇죠. 한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 60년 지나면서 저희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끈질긴 그 산업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앞서가신 선배 세대들이 끈질기게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간 것이 돌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잘해야 될까, 무엇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를 찾다 보니 저희도 이런 걱정 근심을 덜게 됐거든요. 저는 앞으로 포부는 선배 세대들이 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가,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가 산업을 재편하기 위한 ICT 전문 국회의원을 꼬리표를 달고 4년 동안 일하겠다. 또 불꽃처럼 집중을 하겠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듣고 좀 더 경청하고 또 소통하고 그래서 현장과 국회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통로 국회의원 되겠다. 네.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일자리 창출과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한번 쏟아부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신 의원님은 이제 세 분 중에 사실 제일 맏언니신데 각오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만. 예. 뭐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제 과학기술이 제일 중요하고 저는 과학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국회에서 할 일은 이제 과학기술인들의 소통 통로가 돼주는 것. 그게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충실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펴지게 하는 것.
그거에 제일 노력을 할 거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선은 연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 그다음에 이공계 대학생이라든지 연구생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약간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살피는 일을 좀 제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도 끝으로 가고 말씀해 네. 주시죠.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 문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 경제라는 표층의 그 심연에 들어있는 거는 과학기술인 것 같아요. 어떤 미래 먹거리나 신성장 동력이 과학기술에서부터 나오니까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과학기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요원한 그런 분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경제를 뒷받침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게 과학기술이니까 정말 그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교육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네. 예를 들어서 과학교육진흥법이 현재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학과 정보까지를 통합해서 과학, 수학, 정보, 진흥법으로 이제 확대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유용한 법안들 많이 만들고 정말 좋은 제도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세 분 보시니까 굉장히 이렇게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미래 국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 세 분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ICT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린 이 과학기술 중요하다고 누구나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를 돌아보면은 많은 아쉬움들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 3당을 대표하는 우리 과학기술인들께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화이팅 하면 화이팅으로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화이팅! 화이팅!